예, 안녕하세요. 라센스 2030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예, 사실 그동안 좀 놀았어요. 너무 많은 뉴스랑 이슈로 좀 매크로 체크하는 게 피곤해가지고, 이걸 체크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체크를 좀 안 하고 현생에 집중했었습니다. 뭐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의 기사를 봤어요. 기사가 생각보다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생각하는 느낀 바가 있어서 그걸 좀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2025년 미국인의 독서 습관을 조사한 기사였는데, 미국 성인의 59%가 책을 읽는데 상위 19%가 전체 독서량의 82%를 점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량 또한 빈익빈 부익부 K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통찰력과 이제 비판적 사고력의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 AI 시대에 저희가 막 쇼츠도 보고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도 보고 또 가짜 뉴스도 많이 접하잖아요. 이제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는 그 정보들을 쳐내고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큰 무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이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스스로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보니까 나 역시 이제 독서량을 더 늘려야겠구나. 맨날 뭐 X나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미래의 AI 시대에서 나의 큰 무기가 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이제 핫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 첫 번째 드려볼 말씀은 이제 하나 천궁2에 대해서입니다. 최근에 하나 뭐 주식도 많이 오르고 천궁2가 뭐 좋다는 기사도 나오고 뭐 메르님 블로그에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읽어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메르님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을 참고하자면은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방공망을 세 가지로 구축을 하는데, 미국 패트리어트랑 이스라엘 에로 3 그리고 한국 천궁 2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에로 3는 장거리용이고 장거리에서 이제 요격하고,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이제 20에서 40km 고도에서 요격을 한다. 한국의 천궁 2는 15에서 20km 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3중방 이제 3중 구조되어 있는데, 한국 천궁 2가 이제 에로3랑 패트리어트랑 비슷하게 90% 요율이 나온다. 반면 가격은 이제 50억 원, 40억 원에 비해서는 훨씬 싼 14억 원이다. 그래서 요격 성공률도 비슷한데 가격은 싸다. 즉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하나의 천궁 2가 좋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셨고,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에 반응해서 한화의 주식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나 뭐 이런 방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잘못된 점은 이게 비슷한 요격 성공률이라는 점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단거리에서 90% 맞추는 거랑 저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90% 요격률을 맞추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내 코앞에 왔는데 그거를 90% 맞추는 거랑 미사일이 저 보이지도 않는데 200km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90%를 맞추는 거랑은 똑같은 요격력 90%라도 하늘과 땅 차이의 정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수학적으로 봐도 너무나 자명한데 거리가 두 배가 늘면요. 면적은 제곱으로 늘고요. 그 공간 그러니까 부피죠. 부피는 세제곱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그냥 A가 1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1에서 2가 되면은 면적은 4가 되고 부피는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패트리어트 팩3 20에서 40km는 청투 15에서 20km보다 거리가 2배잖아요. 그럼 면적은 4배고 부피적으로는 8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90%가 아니고 얘의 8배나 높은 그거 8배나 높은 요격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에로3는 수백 킬로래요. 수백 킬로에서 90%를 맞춘다는 거는 훨씬 더 그 요격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은 본질을 좀 못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문제는 이거를 그러니까 돈으로만 이렇게 딱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그 국방,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이 15에서 20km까지 날아왔을 때 이때까지 기다리고 요격하는 거랑 저 200km, 300km 있을 때 맞출 수 있는 요격하는 거랑은 그 안정성 측면에서 말이 안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나라의 원수라면은 50억을 쓰더라도 안전하게 200km 떨어져서 요격을 하고 싶지 미사일이 10km, 15km 이렇게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놓쳤을 때 대비해서 부득이 3중 구조를 선택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장거리에서 타격해서 떨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사실 에로스가 제일 높은 게 맞고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천궁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뚫렸을 때 대비한 것이지 얘가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가깝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한 발당 50억, 한 발당 40억 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14억 원이다. 싸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본질을 좀 못 보는 내용인데 이거를 보고 막 천궁2를 찬양하고 하는 거 뉴스를 보자니 좀 너무 개인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와이프도 이거 보고 야 여보 우리 하나 주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천궁2가 엄청 좋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와이프도 아차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최근 하나에 대해서 막 좋은 뉴스 나오고 청투에 대해서 막 과장된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얘네 미국이 이란 쳤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가 아는 트럼프랑 미국은 진짜 돈에 미친 애들이거든요. 여러분 미국 가서 TV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거기 나오는 광고들 전부 다 완전 돈이랑 직접 관련돼서 광고를 때려요. 뭐 예를 들면은 맥도날드가 뭐 무슨 버거가 1.99달러다 파격적이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직접 쓰면서 그런 광고를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은 얘네 진짜 돈에 미친 애들이구나 이런 게 엄청 느껴져요. 그런 미국이 이란을 오직 그 정치적인 이유로만 쳤을까?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은 시해혁명 이후에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됐죠. 얘네들이 유가가 올라가면 생산량이 늘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등으로 유가 조절이 가능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최대 석유 생산국이니까.
그 실제로도 이 방식으로 유가를 일정 밴드에서 관리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막대한 부채에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경기 침체가 되면은 우선은 이제 그 고물가가 내려가죠.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줄어들고, 그 물가가 줄어든 것을 바탕으로 금리 내릴 수가 있어요. 금리 내리면은 막대한 부채는 이제 막대한 부채 이자를 좀 줄일 수 있게 되니까 이것들이 다 풀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네 번째, 코로나 이후 너무 많이 풀려버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훼손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위기가 와도 이번에 보시면 아셨겠지만 달러를 찾기보다 금이나 다른 안전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금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기축통화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훼손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들은 달갑지 않아요. 너무 많이 풀려버린 달러,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달러의 신뢰와 기축통화국의 지위는 너무 달갑지 않습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한국에서조차 원화 가치를 중요시하죠.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도 원화 가치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걸 중요시하는데 미국에서 달러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겠는가? 절대 아니죠. 미국은 우리가 원화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미국도 달러 가치 중요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 현재 상황은 지속 불가능해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고물가, 고금리, 막대한 부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악순환 도는 순간 미국은 디폴트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갖고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거대한 리셋이 필요한데, 이 리셋은 사실 제가 이거를 2024년에 썼어요. 그래서 한번 예측을 좀 실패했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온 거거든요. 아무튼 거대한 리셋이 필요한데, 생각해보니까 이 리셋이 방법이 없어요. 경기 침체를 그냥 한번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한번 일으켜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금리를 낮추며,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금리 낮추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 내 부채 부담도 줄이고 싶죠. 그 이후에 이제 현 시스템을 좀 재편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편할지 모르겠지만 현 시스템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편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경기 침체를 이렇게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2008년 그때는 그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 시스템 불안이었지만 2024년에는 보완이 많이 되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거 2024년 썼다고 했죠. 2024년에 이란 영상만 타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쟁 유도하고, 저는 그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때 봉쇄가 안 됐어요. 봉쇄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봉쇄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봉쇄가 됐어요. 그래서 유가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석유 생산량을 늘릴 거예요. 앞으로 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전 세계로부터 빨아들이고 달러의 가치를 제고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가는 고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피크를 쫙 올라갑니다. 유가가 고점을 찍고, 근데 고점을 찍었다는 의미는 아직 수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기름을 사는 거예요. 비싸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다는 말은 경제가 받쳐준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다가 유가가 너무 높아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견디지 못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주가가 떨어지며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 유가 수요가 침체되니까 유가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빠르게 내려오며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내려온 물가를 근거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물가, 고금리, 막대한 부채 부담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통해 높은 가격에 이제 기름을 팔아서 부채를 회복하며 달러 가치의 재고와 고물가 고금리를 모두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 미국이 원한 걸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어땠냐를 좀 보면은 2008년에 똑같아요. 2008년에도 유가가 이때는 뭐 그 뭐냐 그 정확히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유가가 쭉 올라가죠. 이때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직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쭉 떨어지고 주가도 바닥 쳐요. 반면에 이 초록색깔 달러 가치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쭉 올라갑니다. 달러 가치가 제고되고요. 그러니까 이익 사이클을 또 타겠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 한번 일으키고 에너지 가격 피크 찍었다 내리고 달러 가치 제고하겠다. 이거 똑같아요. 이거 뭐냐 2019년, 2020년인데 이때도 유가 고점 달성하고 이건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이때도 이제 수요가 받쳐줄 때는 유가가 이제 위에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서 수요가 떨어지면은 유가 역시 곤두박질 쳐요. 그 뒤에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달러 가치도 같이 제고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네요. 네, 아무튼 저는 최근 미국이 이란 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뉴스에 휘둘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또 저 역시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는 척하고 올리는 글이나 뭐 유튜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 책을 읽고 개인의 생각을 가져라. 개인의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